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던진 질문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루에 몇 시간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벌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휴학을 하게 되면 제게는 24시간이 생깁니다. 시급 8,350원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 생각으로는 하루에 이제 6에서 8시간씩 일주일에 5, 6일을 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구체적인 여행 루트와 영어 공부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반드시 저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행 목표액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융통성 있게 조절할 것입니다. 알바 경험이 없는 저로서 알바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청소년을 채용하는 곳은 찾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은 없습니다. 여행이 확정된다면 인터넷, 친구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확실한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미성년자가 뭐 문제겠어? 라고 이제 그 부분에선 찬성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 대답을 듣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가장 구체성 없는 답변이라고 하셨거든요. 가장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 답변인데 이게 가장 구체성이 없는 거라면 지금 막 꿈만 꾸고 열정은 있는데 구체적인 시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뤄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의 좀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약간 뒤로 놓은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제 주변의 친구들 뭐 자기 옷 사거나 이제 화장품 사거나 뭐 그러고 싶어서 알바하는 친구들 꽤 있었거든요. 저라면 지금부터 이제 알바를 해서 알바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지 이것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휴학을 하기 전에. 휴학을 다 했는데 일자리는 못 구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딱 못 맞추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지치고 힘들게 돼서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리고 뼈 빠지게 돈을 벌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이 돈을 내가 거기다 다 써?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내가 벌어서 갈 계획이라면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이 정해지면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걸 찾아본 다음에 결정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물어본 네 번째는 세계여행 3개월 동안의 루트, 그리고 계획,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명확한 루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은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선 볼 수 없던 광대한 자연 경관을 가진 나라와 문화가 한국과 매우 다른 나라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별이 밝은 몽골 가보기, 시간의 열차라 불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보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시장인 뉴욕 가보기, 잉카 문명의 탄생지인 마추픽추 가보기,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스킨스쿠버 해보기, 피라미드 보기 등 이 밖에도 많은 것을 해보고 많은 곳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 리스트 중 히말라야 트레킹, 사막 마라톤 같은 경우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 다음을 기약하였습니다. 저것들 외에도 분명 다음으로 미룰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돈과 시간을 고려하고 치안이나 분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은 하루 단위, 시간 단위로 짜둘 것이지만 가능하면 미리 교통편이나 숙박 예약은 미리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곳을 잘 모르고 갔다가 더 머물고 싶은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3개월 안에 지금 이거를 다 보려는 루트를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아시아 돌고 이제 유럽은 안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아프리카,
피라미드가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아프리카 갔다가 스카이다이빙은 어디서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남미로 가는, 남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루트를 생각을 했을 때 7개월 안에 알바를 해서 이 루트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질 수 있을까? 아까 일할 계획에 토대로 해서 8,350원 곱하기 하루에 6에서 8시간 일한다고 했으니까 뭐 평균 7시간 잡고 7시간, 그리고 그러면 58,450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일한다고 하셨는데 뭐 6일로 잡읍시다. 6일로 잡고 26일 일한다고 칠까요? 26일? 26일 일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한 달에 151만 9,700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알바하는데 뭐 이동비 이런 거 빼면은 순이익은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한 달에 151만 9,700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를 아예 안 써야 돼. 이거는 뭐 그냥 딱 쟁겨놓는 거야. 이제 엄마 아빠한테 빌어야지. 나머지는 이제 다 부모님께 이제 빌어야죠. 이제 그렇게 해서 7개월을 번다고 칩시다. 7 곱하면 1063만 7,900원이 나와요. 이 돈을 가지고 몽골을 가고 시베리안 횡단 열차를 타보고 뉴욕도 가고 마추픽추도 가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피라미드도 보고 그것도 이제 3개월 안에 다. 개인적으로 1,000만 원에 세계여행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언니는 여행을 2년 하는데 1,000만 원이 안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 경비는 시간을 짧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들고 시간을 길게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큼 뭐 배로 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가장 많이 드는 게 이동비예요. 이동비. 비행기값, 대륙과 대륙 간의 이동, 그리고 뭐 도시와 도시 간의 버스, 그거는 그냥 내가 뭐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게 많이 없어요. 이건 어느 정도의 나의 그 여행의 고정비예요. 고정비. 그 내가 1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들이 세계여행하는데 얼마 들었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계획과 뭘 했는지와 이 총 비용을 너무 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세계여행하는데 이거 들었대. 이거 들었대랑 내 그 원대한 계획이랑 매치를 시키는 거지. 세계여행 이 정도 들었다는데 나는 이런 계획 그럼 가능하다고? 해야겠다.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좌절하죠.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현실로 옮기려면 구체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만 해도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계획 없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당장 돌아가서 뭘 해야 하는 게 없고 제가 이제까지 열심히 모아두었던 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계획을 해야죠. 네, 그게 없으면 계획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that you know I'm trying hard to show.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고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를 부추기고 싶은 게 먼저지 그 도전하려는 사람의 그 사기를 꺾고 싶지 않아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딱 든 생각이 너무 환상만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의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점 중 하나가 내가 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그 바뀌는 계획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1분 1초의 계획을 뭐 세우고 말고의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 여행하시는 그런 스토리를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세계여행을 하려고 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돈을 막 모으셨대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남아공을 가셨나? 아무튼 중간에 가셨나? 거기에서 600만 원 정도의 돈을 다 잃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계획을 내가 머릿속에 그 수를 두면은 괜찮은 거죠.
그럴 계획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루트를 짜면은 다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 될 경우가 더 많아요. 안 될 경우는 비단 강도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돈을 다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졌는데도 내가 그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 계획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더 바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를 두는 계획을 저는 꼭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계여행을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실패담도 많아요. 찾아보면은. 네, 그게 이제 뭐, 에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로. 모르는 일이란 말이야. 무조건 내가 세계여행을 가면 내 자신을 찾을 거고 뭐 자신감이 상승을 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계획에 넣지 마세요. 이거는 계획이 아니야. 그거는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죠. 네, 계속 보시죠. 뿅뿅.